자, 그럼 오늘은 이제 국대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의의와 성격, 대상 지역과 수입 내용, 관계 경위 및 목표 등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둘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시군에 들어가는 것으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우리 지역계획에서도 광역권 계획이 있죠. 두 번째 성격.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계획 체계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세 가지가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세 가지상 가장 최상위이며 특정 부문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특정 부문 어떤 거?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 등을 위해서 수립한다. 자,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 즉 둘 이상이 인접한 지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겠다. 어떤 해당 지역, 해당 요건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A시군이고 B시군인데 여기에 이렇게 걸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걸쳐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럼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 두 시군이 연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거. 자, 다음으로 본다면, 자, 그 내용은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 녹지 관리 체계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및 설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한다. 여기에 거의 주된 내용이죠. 광역시설, 뭔가 도로나 항만이나 인프라나 쓰레기 처리장이나 이와 같은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자, 관계 기본 목표 본다면요. 이방권자는, 계획을 수립한 이방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입안하겠죠.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걸렸을 때 두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입안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 혹은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할 수도 있다. 자, 승인권자는 아무래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가장 큰 라인이고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결정하고 목표년도는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왜 20년이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은 시간성의 원칙에 의해서 미래적인 걸 봐야 되죠. 그래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5년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이 계획이 바람직한지 수정계획을 발표한다. 자, 다음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와 성격, 대상 지역, 내용 등을 한번 또 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자, 기본 말이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 자, 공간구조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것이고, 발전 방향. 어떠한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뭐, 특화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의 역할을 한다.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자, 성격으로는 정책계획이다. 정책계획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방향성이겠죠. 그렇죠? 정책계획이고 전략계획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렇죠? 그리고 그 전반적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을 다 다루는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성격은 정책계획, 전략계획, 종합계획이라는 나쁘게 얘기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좋게 얘기한다면 큰 미래, 큰 이상향을 꼽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 자, 그 대상지역은 시군의 관할지역, 시군의 관할지역을 수립하고 그 내용으로 본다면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및 목표, 그 해당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냐? 가령 뭐 안동 같은 경우 안동은 안동이라는 그 안동 하회마을이라는 기본적인 지역의 특성이 있죠. 그러면 그런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안동 같은 경우 하회마을이 있지만은 뭐 유교의 고장이다. 그러면 유교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자. 그런 게 내용이 되겠죠.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이다. 자,
공간 구조와 생활권, 뭐 서남권 생활권이다, 동북권 생활권이다, 무슨 생활권이다 해서 공간 구조를 쪼개주는 거죠. 쪼개서 그 지역별로 자기들의 다시 한번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운영체계나 행정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잡아보자. 토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도 필요하다. 토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토지 이용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약적인 토지 이용 잡는 거죠. 어디가 주거지역이고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고 이런 토지 이용 잡는 거고 개발에 관한 사항. 장래 도시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가 확장됐을 때 지금 현재는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시가와 예정용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도시지역 바운더리가 있을 때, 자, 이쪽 일대가 개발 압력이 확장되고 있어요, 도시가. 그러면 요 부분이 나중에 도시지역이 될 것 같아. 아니면 좀 외곽 지역에서 뭐 개발진흥지구든 뭐 지구단위 계획 등이 수립되면서 요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예상이 있다. 무언가 여기에 뭐 온천이 들어온다, 무슨 관광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계획상에서. 토지 용도별 수급 상황이 필요하다. 주상공록, 관농자, 주상공록.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주상공록이겠죠. 주상공록의 토지 수요. 만약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산업 유치가 필요하다. 산업 유치가 필요하면은 공업지역이 필요한 거죠. 공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타당한 수요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환경보전과 관리, 기반시설, 공원, 녹지, 경관에 관한 사항 등에서도 계획을 수립한다.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수립하게 되네요. 자, 관계기관 및 목표를 보면요. 자, 2번권,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제주도 같은 데죠. 자치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다. 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 다 지자체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다. 왜? 해당 시군 자기네 동네에 대해서 진행하니까. 자, 그거에 대한 승인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한다. 아무래도 도시의 전반적인 공간 구조를 다 컨트롤하다 보니까 시장으로서 자기의 지자체의 역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승인은 도지사가 결정을 한다. 자, 위원회 같은 경우 지방도시위원회에서 자,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중앙도시위원회였죠? 중도위였다면, 기본계획은 이제 지방도시위원회에서 컨트롤하겠다. 지방도시위원회는 이제 도지사, 그죠? 도지사와 연계된 그거 같은 해당 지방의 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목표연도는 20년 단위로 하면서 5년마다 재검토를 통해서 계획의 타당성을 본다. 광역도시계획보다는 입안하는 사람이 한 단계 낮아졌고요. 승인권자도 한 단계 낮아졌죠.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였어요? 국토해양부 장관이었고 입안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가 함께 들어왔었죠. 그 두 개가 좀 다르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같은 경우 제주도지사나 제주도의 그 서귀포 시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 굳이 광역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광역권 도시계획의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 자, 다음으로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은 어떤가?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의의와 성격, 대상지역 수립 내용,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 11개의 부분별 계획이다. 아하, 도시관리계획은 뭐다? 토지 이용, 경제, 정치, 뭐 환경, 의료, 보건, 복지 뭐 등등등에서 11개의 부분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다. 자, 도시기본계획은 뭔가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었다면 즉 도시관리계획은 그 해당 도시의 관리,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다. 그 성격은 법정계획, 법으로 구속되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르는 법정계획이고 중기계획이며 물적계획이다. 자, 물적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 공간을 표현해야 되는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럼 중기계획이라는 건 기간이 좀 더 다르겠네요. 자, 그래서 성격은 법정계획, 중기계획, 물적계획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대상 지역은 그 도시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시군 관할 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야기하는 해당 관할 지역에 대해서 수립합니다. 그 내용은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결정, 즉 토지이용 계획을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개량, 도시계획 시설을 어떻게 하는가, 도시계획 사업 또는 재정비 사업, 그 해당 시군에 발생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용도, 지역, 지구제,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은 하고 있다. 자, 관계기관 목표 보면요. 이방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관리계획과 동일하네요. 자, 관리가 동일한데, 승인권자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가 또 한대요. 자, 승인권자가, 아까 이방권자는 기본계획과 동일했는데, 승인권자가 지금 요 시장 군수가 추가됐죠. 그렇죠?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진행을 했고, 승인을 했고, 도시관리계획은 시장 군수한테까지 그 권한이 위임됐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지자체에서 해당 자기 시군의 발전을 위해 용도 지역이나 지구, 기반시설, 기타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은 해당 시군의 발전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이제 위임됐다는 거.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 됐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아마 도지사까지만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됐고, 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자,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방도시위원회에서 진행하고요. 자, 목표 연도는 10년입니다. 10년. 도시관리계획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기계획이었죠. 중기계획.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장기계획이라고 불러요. 장기계획.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했다면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검토를 통해서 타당성을 판단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본계획은 그 해당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관리계획은 물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바뀐 모습들을 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차이점이 있다. 기본계획은 이제 보다 보다 이렇게 광대하고 좀 이렇게 전략적인 계획이라면 관리계획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고 이런 계획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네, 이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우리 가장 어쨌든 많이 알고 있는 계획이죠.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또 한번 보죠. 자,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의 증진과 미관의 개선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토지 이용의 증진과 그 기능의 증진,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토지 이용에 대한 내용과 미관 개선을 위해서 뭔가 간선가로변에 뭔가 간판 같은 것들, 혹은 가로등 같은 것들, 이런 거 정비해주면 미관이 좋아지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계획적. 어떻게 할지 잡아주는 거고, 체계적, 절차에 맞게끔 수립하는 거죠. 성격은 규제 외 완화 또는 유도다. 그러니까 토지이용 규제가 있을 때 완화해주든가 유도해서 그 도시를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개발 예상 지역에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있다. 자, 우선 요거와 요걸 좀 먼저 볼게요. 자, 규제 완화와 유도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변에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건축선이 필요하죠. 자, 건축선을 도로에서 5m 이격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로에서 5m 전면부가 열리면서 전면 공기가 확보되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은 어떤 거야? 우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5m 셋백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5m의 공간이 발생됐다는 거니까 사람들은 좋겠죠.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건물을 질 수 있다면 여기에 바로 붙여질 수도 있을 텐데 5m 셋백을 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게끔 규제하는 거죠. 규제. 너 여기 건축선에 맞게 건물 쳐라. 쳐라. 근데 만약 이랬을 때 뭐 토지용 어떤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한다면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용적률 더 올려줄게. 뭐 이와 같은 식의 내용들. 그래서 토지용 규제는 지구단위 계획 파트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뭔가 공공에서 원하고 있는 목적, 토지 이용의 기능 증진과 미관 개선이라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규제, 행위 제한을 완화하던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거나 행위 제한을 완화하거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어떤 걸 목적으로 그 도시의 기능 증진이나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개발 예상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발 예상 지역에 앞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개발 예상 지역이라는 건 그거죠. 우리 지역 계획에서 한번 나왔던 개발진흥지구, 뭐 주거형이든 산업형이든 유통형이든 그와 같은 개발진흥지구에 개발을 하기 위해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혹은 비도시 지역 중에서 이제 계획관리 지역 내에 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파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우선 지구단위 계획은 규제와 완화가 있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자, 대상 지역은 시군 관할 구역 내 일부다. 자, 전체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수립 내용은 용도 지역 지구의 세분, 어떻게 토지 이용을 잘게 쪼갤 것인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의 규모 및 조성 계획,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높이,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관리, 교통 처리 계획 등. 지금 전반적인 다 내용이 규제죠. 가구의 규모, 사이즈는 얼마가 돼야 되고,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들어오는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된다. 여기에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까지 다 조정해서 그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제시하는 규제 계획이고, 그렇죠? 이런 내용이 다 규제잖아요. 이런 규제를 잘 따라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같은 유도를 피워주고 있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또 디테일하게 보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자, 관계기관 및 목표를 보면요. 이방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은 똑같이 도시관리계획과 동일하고요. 승인권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위원회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자, 목표 연도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죠. 이렇게 크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법들의 계획별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알아보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서 이제 봤을 때 뭔가 그런 계획이 나왔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결정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중도위가 뭔지 알아보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도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역할과 위원장들, 그리고 구성들, 그리고 분과위원회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자,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선 계획이 들어왔을 때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걸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으로 유도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아닌 걸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위원회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국계법에서 이야기한 게 있고 또 타법에서 중도위의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과 도시군 계획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면 중도위라는 건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떤 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의견을 제시해줘야 된다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참석하지 못할 때, 그쵸? 그럴 때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뻔한 얘기죠. 위원장은 있었고 위원장이 못 나오면 이제 부위원장이 하는 거 부위원장도 못 나왔다 하면 그 대리인이 하겠다. 자, 그럼 구성을 봐야 돼요. 구성.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25명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25명에서 30명 이내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가 위원장을 하고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을 한다. 자, 그럼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제, 문화, 농림 등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도위 같은 경우 어떻게 들어와요?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등등등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 학식이 풍부하다 어떤 거예요? 교수님이고 경험이 풍부하다 실무에 계신 업체 사장님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한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학교 다니셨을 때 보시면 학교 교수님들은 거의 많이 이런 거 위원회 하시죠. 정말 나이 지긋하신 원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되셔서 많이 바쁘시게 움직이시고 아니면 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뭐 이런 거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젊은 교수님들은 거의 시군위원회 많이 가시죠. 무슨 성동구, 동대문구 혹은 익산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들 다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위원은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 뭔가 그만둔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하겠다. 새로 무슨 사정에 의해서, 바뀌게 된 사람은 전임자의 임기 따라간다는 거고요. 전문위원은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한 자로서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위원은 20명 내에서 30명 이내에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전문위원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전문위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한다. 자, 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간사 및 서기를 할 것이고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기본적으로 간사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연락하고 이런 것들. 서기는 그것을 보좌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위원회 보게 되면 될 거고요.
자,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쪼개준다는 거죠. 제1분과와 제2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1분과와 2분과 쪼개는데, 자,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과가 있을 것이고, 용도 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리고 개발 행위에 관한 심의를 진행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본다면 분과위원회 중에서 지정을 할 것이고,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위원을 뽑아낸다. 그렇죠? 둘이 지금 중복이라는 거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2개 이상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고, 1분과와 제2분과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에서 17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보다 좀 특화된 사람들끼리 뭉친다는 거죠. 또 중앙도시계획의 회의는 재석위원회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전체 위원회 절반 이상 출석하고 출석했을 때 개의하고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겠다. 전체 30명이 있다면 15명 이상 모여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거기서 17명 이상 동의해야 의결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보좌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로 쪼개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률을 정하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말이 어렵죠? 자,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그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면, 자, 다음 보겠어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심의로 시군구. 지금 위에 시도는 어떤 거예요? 광역시겠죠? 광역시. 그죠?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같은 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도 이런 거였다면, 여기 시군구는 의정부시, 연천군, 무슨 동대문구 이와 같은 식으로 약간 규모가 작아지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다. 그래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지정된다.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위원. 자, 전문위원은 또 어떻게 나오냐? 도시군 계획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또는 연구를 할 것이고요.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요구가 있을 때 회의하고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 전문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도와준다는 거죠. 전문위원은 도시군 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무슨 말이에요? 시군구 자치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 전문위원이 된다. 그래서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 내용은 같겠죠. 해당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결정을 도울 수 있게끔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소속과 범위가 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우리의 계획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